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한때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던 병이 어떻게 의학계에 가장 빛나는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지킨 림프종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병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현대 종양학의 성공 스토리 중 하나.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바로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해진 걸까요? 이걸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절망적인 병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완치율이 무려 85%를 넘어섭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잖아요. 도대체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건 뭐였을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이 이야기의 악당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이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게 어떤 병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지키는 림프구 있잖아요. 거기에 생기는 암이에요. 매년 새로 진단되는 림프종 환자 10명 중 1명은 바로 이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결절성 경화형하고 혼합세포형,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9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병리학자들은 이 수많은 세포들 속에서 어떻게 호지킨 림프종을 딱 하고 알아볼까요? 마치 탐정처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요, 이 병만이 가진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리드 스텐버그 세포라는 아주 특별한 녀석이에요. 이 리드 스텐버그 세포, 이거 정말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얘가 바로 암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정작 종양 전체에서는 1%도 안 돼요. 정말 소수죠. 꼭 거대한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스파이 같지 않나요? 주변의 다른 염증 세포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자신을 위장하고 심지어는 특별한 단백질을 방패 삼아서 면역 세포의 공격까지 피합니다. 진짜 똑똑한 악당이죠. 자, 이제 악당의 정체는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전장의 상황을 파악해야죠. 의사들은 이 병이 몸속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진단 과정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먼저 의사가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곳에 멍울이 만져지는지 확인하고요. 또 밤에 식은땀을 심하게 흘린다거나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체중이 빠지는 그런 특징적인 비증상이 있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펫CT 같은 최신 장비로 몸 전체를 싹 스캔해서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아주 정밀한 지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 지도를 그리는 걸 우리가 병기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병기에 따라서 치료를 얼마나 세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 모든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치료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인 셈이죠. 병기를 나누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횡격막이에요.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가르는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암이 한쪽에만 있다? 그럼 1기나 2기, 즉 초기 단계고요. 횡격막 양쪽으로 다 퍼졌다? 그럼 3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간이나 뼈 같은 다른 장기까지 침범했다면 4기, 즉 진행성 단계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어떻게 85%라는 놀라운 완치율이 가능해진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끊임없이 발전해온 우리의 치료 무기, 바로 무기고에 있습니다. 이 치료법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정말 의학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넓은 부위에 방사선을 쬐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항암제를 조합해서 쓰는 이른바 칵테일 요법이 등장하면서 완치율이 정말 극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은요. 암세포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나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서 암과 싸우게 하는 면역항암제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무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85% 이상.
이 숫자 하나가 바로 호지킨 림프종이 어떻게 현대의학의 성공 스토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났거든요. 이 문장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을 이기기 위해 썼던 그 강력한 치료가 수십 년이 지나서 오히려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호지킨 림프종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치라는 눈부신 성공 뒤에는 이런 그림자가 있었던 겁니다. 젊은 시절에 받았던 강력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학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높은 완치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자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이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해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찾고 있어요. 첫째는 더 똑똑하고 독성은 더 적은 새로운 치료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치료를 잘 마친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고 혹시 모를 문제를 미리미리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호지킨 림프종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완치율이 85%를 넘어서는 시대, 이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학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완치 후에 얼마나 잘 사는가, 바로 삶의 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